아니, 내 아들을 무시해? 돈도 없는데 명품백만 사고 정말 결혼 잘못시켜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한 시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아들 키운 어머니.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에게 한 말이 충격적입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말이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김복래 씨. 올해 70이십니다. 복래 씨는 평생을 시골에서 사셨어요.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아들 이름은 정우. 복래 씨에게 정우는 전부였어요. 이 아이만큼은 농사 짓지 않게 하고 싶다. 그게 복래 씨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복래 씨는 악착같이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논에서 일했습니다. 손은 터지고 거칠어졌어요. 허리는 점점 휘어갔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정우야,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는 괜찮아. 그렇게 말하며 버텼어요. 정우는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복래 씨는 그런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우리 정우 착하기도 하지. 드디어 대학 입시. 정우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어요. 복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대학 등록금이 문제였지만 복래 씨는 방법을 찾았어요. 밭을 하나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아들을 서울로 보냈죠. 엄마, 고마워. 나 열심히 할게.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와라. 4년이 흘렀습니다. 정우는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복래 씨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전화를 받고 복래 씨는 주저앉았어요. 기쁨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어.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우리 아들 서울 대기업 다녀요. 모두가 축하해줬습니다. 복래 씨는 이제 좀 편할 줄 알았어요. 이제 정우가 잘 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년 뒤, 정우가 여자를 데려왔어요.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이 사람이 내 여자친구, 서연이야. 복래 씨는 서연을 처음 봤습니다. 참 예쁜 아가씨였어요. 옷도 고급스러웠고, 말투도 세련됐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라. 복래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우리 아들이 잘 됐구나. 저런 예쁜 며느리를 얻었으니.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어요. 복래 씨는 호텔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행복해 보여서 그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엄마,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그래, 우리 아들. 행복하게 살아라. 신혼집은 서울에 마련했습니다. 복래 씨가 조금 보탰어요. 남은 밭을 또 팔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정우는 울먹였어요. 엄마, 고마워. 나 잘 살게. 결혼 첫 해, 며느리 서연은 복래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일 계속할 거예요. 요즘 세상에 전업주부는 좀 촌스럽잖아요. 복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당당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래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일한다는 건 돈을 벌겠다가 아니었어요. 명품을 살 돈을 벌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복래 씨가 서울 아들 집에 갈 때마다 서연은 늘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가방들. 어머니, 이거 새로 나온 거예요. 한정판이라 구하기 힘들었어요. 이거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이에요.
서연은 매번 가격을 자랑했습니다. 복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 젊을 땐 그런 것도 좋지. 하지만 속은 점점 타들어갔습니다. 저 가방 하나면 우리 집 1년 농사 수입인데 진짜 문제는 아들이었습니다. 정우는 점점 지쳐 보였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와도 집에서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늘 핸드폰만 보며 말했어요. 오빠, 이번 달 카드값 좀 봐요. 내가 이렇게 벌어도 생활이 빠듯하잖아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좀 줄이자. 명품은 다음에. 그러자 서연이 버럭 소리쳤어요. 아, 진짜. 오빠는 돈도 못 벌면서 잔소리만 해. 그 순간 복래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도 못 벌면서 그게 며느리가 내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복래 씨는 방 안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인데 저렇게 말을 들어야 하나. 명품백이 이 집의 자존심을 찍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정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에 집에 갈게. 서연이도 같이 가. 복래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마만인가요? 아들이 집에 오는 게. 복래 씨는 미리 장을 봤어요. 갈비를 샀습니다.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며느리 좋아한다던 스테이크용 고기도 샀습니다. 냉장고가 꽉 찼어요. 복래 씨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그날, 정우와 서연이 집에 왔어요. 어서 와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복래 씨는 반갑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첫마디가 이랬어요. 어머님, 여긴 냄새가 좀 시골 냄새 나요. 순간 복래 씨의 웃음이 굳었습니다. 그래. 오래된 집이라 그래. 서연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아, 다음엔 정훈의 집에서 모이면 좋겠어요. 요즘 친구들 다 그렇게 하거든요. 복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복래 씨가 정성껏 차린 음식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하지만 서연은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저 요즘 다이어트 중이에요. 이런 기름진 건 안 먹어요. 복래 씨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래, 젊을 땐 몸매 관리해야지. 대신 서연은 계속 떠들었어요. 어머님, 저 이번에 명품 가방 하나 샀어요. 제 친구들은 다 2개씩 있거든요. 그래. 복래 씨는 대답했지만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정우를 보며 말했어요. 근데 오빠는 진짜 좀 능력 있었으면 좋겠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서연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서연은 개의치 않고 말했습니다. 아니, 회사 부장님은 아내 해외여행 보내주고 다른 남편들은 주얼리 사준다는데 오빠는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그 순간 복래 씨의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게 내 아들을 무능하다고? 고생하며 키운 내 새끼를 그따위로 말해? 복래 씨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정우가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엄마 앞이잖아. 그런 말은 좀. 서연이 비웃었어요. 왜? 사실인데? 어머니도 알잖아요. 정우가 돈 많이 버는 사람 아니에요. 복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래, 많이는 못 벌지. 하지만 내 아들은 성실하게 산다. 그게 요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다. 서연은 코웃음 쳤어요. 요즘은 성실로 못 살아남아요, 어머니. 능력이 있어야죠. 복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밤 복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엄마, 나만 잘 되면 엄마 고생 안 시킬게. 그 말하던 고등학생 정우. 그 착한 아이가 지금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고 있었어요. 복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복래 씨는 우연히 들었습니다. 정훈의 집 현관 앞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가 자꾸 우리 일에 간섭하는 거 진짜 싫어. 정우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그런 분 아니야. 아니, 명품은 사치래. 요즘 그런 말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구식이야, 구식. 복래 씨는 그 말을 듣고 돌아섰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래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우야, 엄마는 이제 내 집에 가지 않을게. 너희 부부 잘 살 거라. 그리고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명품이 사람의 품격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란다. 사람의 품격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거야. 그 후로 복래 씨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일에도 정우는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괜찮다, 바쁘면 연락하지 마라. 복래 씨는 그렇게 넘겼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복래 씨는 동네 슈퍼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서연을 봤습니다. 옛날 같지 않았어요.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옷.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복래 씨를 봤어요. 어머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때 제가 너무 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복래 씨는 조용히 웃었어요. 괜찮다. 철은 원래 늦게 드는 거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복래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등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복래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명품은 오래가도 마음은 쉽게 해지지 않는다. 복래 씨는 그저 바랐습니다. 내 아들이 다시 웃을 날이 오기를. 그리고 며느리가 진짜 품격을 알기를. 여러분, 복래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명품이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사람의 마음이 행복을 만들까요? 복래 씨는 아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무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평생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그런 말을 듣는 걸 봐야 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명품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남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품격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복래 씨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시도 클로드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주세요.